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 그리고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회 폭로에 대한 공식 입장, 공식 해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문의 해명문을 통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한준TV에 출연해 절차상의 문제, 정당성의 문제를 정관과 규정을 검토해 지적한 신문선 해설위원, 명지대 교수, 전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이사를 연결해 협회의 해명문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신문선 해설위원은 이번 해명문이 그동안 제기된 그 어떤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위리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부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까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직권남용 증거가 이사회의 정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선 교수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통해 어떻게 이 해명문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꽤 이제 시간이 지난 시점에 또 갑작스럽게 해명문으로 이제 답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참 궁색하다. 궁색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체육행정을 한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과 절차상 축구협회에서 낸 해명문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이해는 됩니다. 정부가 이제 절차적인 흠결이나 또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이제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국민적인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감사 절차에 이제 돌입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방어적인 협회 주장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궁색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박주호 의원의 영상이 나왔을 때나 또 저희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을 그 시점에도 정말 해명을 하고 싶었다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저희가 또 생각했던 것은 정몽규 회장이 직접 본인이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질문도 받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답을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대중이나 언론, 여론에 대응하기보다는 좀 감사에 대응한 좀 그런 절차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만약에 정부에서 감사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면 그냥 뭉개고 갔겠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감정이나 감성을 제외하고요, 행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정관에 대한 것을 갖고 협회의 지금 주장, 해명문에 대해서 규정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축구협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대입을 해서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실 거로 좀 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셨던 얘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절차상의 문제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의 상황이었는데, 협회에서는 이 절차상 문제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규정을 어긴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해명이 되는 부분일까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비상사태였기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축구협회가 비상사태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것을 전제로 했어요. 축구협회의 지금 글에 나오는 워딩을 보면,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 내용 워딩을 보고 참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비상사태라는 단어는 협회의 무능력과 정몽규 회장의 독선을 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찾은 하나의 단어, 또 문장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변명의 글을 썼는데요. 자, 비상사태라고 주장한 협회라면 당연히 첫째,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했을 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표 수리를 하고 후임 전력강화위원장을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을 뽑고 부위원장과 위원을 새롭게 선정을 했었어야죠. 비상사태라면 불이 났고 홍수가 났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관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하게 집행을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의결을 또 구하고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행정가들의 판단이죠. 자, 두 번째는
이사회는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에요. 그리고 집행기관으로서 의결을 통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조직을 재정비한 후에 새로이 짜여진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이 감독 선임에 대한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를 내고 위원들 중 상당수가 동반 사퇴를 한 상황에서 이러한 적법한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임생 이사에게 정몽규 회장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국가대표 감독 추천에 관한 행정적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이임생 이사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며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전권을 주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임생 이사가 모두 이것을 주장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인데 정몽규 회장은 직권남용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몽규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긴 해도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심의 의결 과정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임생 이사에게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사회를 긴급히 소집을 해서 축구협회가 얘기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사회의 의결에 동의를 구해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한 추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주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회라는 것은요, 회장의 독선, 전횡, 이것을 막기 위해서 축구협회의 그 최고 집행기관으로 이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적 과정을 밟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한 축구협회 행정에 대한 것은 협회가 회장 마음대로 하는 단체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사회의 정관 제6장 이사회의 41조 의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몽규 회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가 명확히 적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결사항 7항에 명시된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즉 전력강화위원장의 공백을 메울 위원장을 이사 중 한 사람을 선임해서 이사회로부터 추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대표 감독 추천회의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의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협회에서 얘기하는 그 비상사태, 이것이 축구협회의 이사회 의결사항 12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긴급 업무처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이 축구협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겁니다. 축구협회가 비상사태라고 스스로 자인했다면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위해서 감독을 추천할 수 있는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조직을 정상화하는 절차, 그리고 위원장을 이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과위원인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서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이사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사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임상 이사가 기술총괄이사 신분인데 기술위원장을 맡고 또 있었잖아요. 지금도 맡고 있죠. 네. 국가대표 감독을 추천하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추인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죠?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거나 기자회견에 얘기했던 연봉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권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그 행정적 의사결정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임생 본인은 회장으로부터 첫째, 감독 선임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잖아요. 예. 둘째, 회장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홍명보 감독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기자회견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셋째, 연봉도 외국인 감독 수준으로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아니, 이 사회에서 최종적인 집행기관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감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임생 위원장이 회장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은 회장의 사전 의논이나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몇 차례 그딸 기자회견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준 기자도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좀 의문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회에 승인되고 나서 이런 회견을 했어도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견을 하고 났는데,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났다, 반대를 했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사회 승인이 거의 요식행위다라는 것을 이 내정 기자회견, 사전에 이뤄졌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좀 확인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시 정관으로 돌아갑니다. 축구협회 정관 제6장 이사회에 관한 거고요. 구성은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42조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3조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여기에서 지금 정몽규 회장의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되어지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인생 이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또 판단하게 될 거예요. 의결사항 5항에 보면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그죠?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거기에 연봉을 포함해서 외국인 코치를 데려갔을 때 거기 들어가는 예산, 이 문제는 이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이사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7번항에 보면 이사의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분과위원회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한다고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회장은 즉각적으로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이사 한 사람을 선임을 하고 그 분과위원들을 추천에 관한 사항을 이사에 보고를 하고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를 승인하는 겁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3명의 감독 대상자를 추천했을 때는 이것을 회장이 독단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3사람을 복수로 상자를 추천하면 이것을 이사에서 심의 의결해서 집행을 하는 기구가 바로 이사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결사항이 이사의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결사항 제43조 13가지 항이 있고 지금 정혜성 위원장이 관련된 그 사항은 5항, 7항, 그리고 10항, 그리고 비상사태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마 협회는 동료지책으로 이 부분을 갖고 피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결사항 12번째 보면 긴급 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들이 비상사태라고 하면 긴급 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을 의사회를 소집을 해서 자 정혜성이가 이렇게 퇴진을 했고 사퇴를 했고 또 분과위원들도 몇 사람이 따라 나갔고 7명으로 구성되게 되는 위원회가 성원이 안 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 중에서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겠다. 그리고 7명의 위원은 추후 추인을 한다든가 뭐 절차상으로 서면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장이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이임생 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합니까? 그것이 과정의 절차에서 심각한 흠결과 투명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감사를 할 때는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유의해서 살펴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한체육회 이사, 국민생활체육회 이사를 했고 물론 대한축구협회 이사도 했습니다만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정관과 규약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법리적 판단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심도 깊게 그 당시에 논의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축구협회 이사의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그 어떤 대목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이 규정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서 이사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축구협회가 지난번 크리스만 감독 선임할 때도 위에서 찍어 눌렀다라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가 개인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대한축구협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후배 축구인들이 용기를 내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역사상 없었어요. 축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사실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또 이제 협회에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뭐 정혜성 위원장이 사표를 내기 전에 투표가 있었고 이 3명의 후보 안에서 뭐 홍명보 감독이 가장 많은 이제 추천을 받았다 뭐 이런 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 네. 가운데 이제 박주호 전 위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감독을 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해야지 투표로 뽑을 수 있냐 뭐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 요 해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의 차이, 소지가 좀 있긴 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회장에게 보고를 했다. 회장이 이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사회 의장을 역할을 하고 표결을 할 경우에는 다른 이사와 같이 한 표를 행사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최고 집행기관은 이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하는 것도 정관을 규정을 바꿨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제가 축구협회 기술위원회 멤버로 활동할 때는 기술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감독을 선임해서 이사회에 통보를 하면 추인을 받는 그런 단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하고 국가대표팀 감독을 추천하는 기능으로 어떻게 보면 역할이 축소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세 사람의 후보를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절차상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올려야죠. 예. 그럼 왜 회장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이 올린 것을 이사회에 당연히 회장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서 논해야죠.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협회가 뭐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만 뭐 지금 위약금 물어주고 뭐 그러면 협회 이사들은 모든 그 협회 예산이나 조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검토가 되고 논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법한 그리고 능력 있는 감독을 뽑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사실 이제 이전에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그 사임하기 전에 이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는데 그게 뭐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반려돼서 뭐 물러났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도 직권남용이지만 홍명보 감독을 그때 반려한 것조차도 또한 직권남용이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체육회에 제가 만약에 감사라 그러면 그럼 당연히 짚고 넘어갈 거요. 아니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후보를 자문기구로서 추천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회장이 그것을 반려하고 세 사람을 가서 직접 만나봐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사회가 있어야 될 존재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독선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전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사회라는 것은 회장의 독선과 이러한 전행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예요. 그런데 사실상 대한체육회를 포함해서 모든 체육단체들이 이사를 선임할 때 회장이 선임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사회보다 더 상급적인 그 기관이 또 있잖아요. 예. 대의원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이건 회장과 친소관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장의 권한이 독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지난번 크리스만의 그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궁색하게 지금 이런 내용을 갖고 감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궁핍한 내용으로 국민의 분노를 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저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 또 이제 팬들의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지금 캐나다 대표팀 같은 걸 맡아서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제시 마시 감독과의 협상이 잘 되다가 무산되는 과정에 이 결정적 요인이 세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또 황당한 설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감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외국인 감독 두 사람의 결격사항을 적시하는 아주 좋지 않은 매너라고 생각해요. 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위해서 지원서를 받잖아요. 그 지원서에 학력서부터 해서 또 자기가 회사에 지원한 목적, 그 다음에 자기의 꿈 뭐 이런 거 다 적잖아요. 거기 뭐 가정 문제도 명시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성적표도 다 거기 들어가게 되고요. 또 추천서도 들어가게 되고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고 나면 그 뽑힌 직원들, 그 자료들은 인사 파트로 넘어가지만 나머지 자료는요, 폐기 처분합니다. 예. 만약에 세금 문제로 문제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다음 단계, 제가 만약에 위원장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갔을 겁니다. 자, 협회에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율을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근데 저는 협회에 물어보고 싶어요. 그 대상자에게 그런 협의를 했나요? 지금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이게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그 개인에 대한 정보 이것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게 공개가 되는 것이 옳은가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사실 여부도 모르잖아요.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축구협회가 그동안 하는 그 행정 자체를 놓고 보면 지금 그 문제를 국민들이 지금 협회에서 소명하는 그 자료의 그 대목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아마 국민들의 몫으로 저는 남겨놓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벌어졌던 일보다도 솔직히 더 의문스러웠던 선임이 바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네. 사실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또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밝혔기 때문인데 그 상황까지 좀 포괄해서 여전히 협회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정몽규 회장이 이제 직권남용, 즉 이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정황은 좀 명확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저는 뭐 정확히 그렇게 판단해요. 제가 행정을 우리나라 체육단체 가장 큰 단체에서 다 그 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법적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다령 그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법에 대해서는 그 전문 지식이 많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 장다령 변호사에게 정관에 관련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갖고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장다령 변호사가 자신이 하는 그 유튜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의견을 피력을 했던 적도 있고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그 장다령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니까, 예. 법률가니까 장다령 변호사를 제 요 인터뷰 부분이 나간 이후에 예. 거기에 붙여서 한번 인터뷰 형식이든 그렇지만 장다령 그 유튜브 그 했던 내용을 붙여놓으면 아마 판단을 더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무엇보다 이제 서면 결의를 했던 과정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궁색했는데 이 상황 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첫째는 제가 축구협회 이사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이사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여부, 그리고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행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사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래야만 축구협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축구협회의 예산은 물 빠진 독처럼 줄줄 새게 되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크리스만 사례 아닙니까? 크리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사회는 뭘 했죠? 제가 그 당시에 하도 궁금해서 이건 상식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던 후배와 직접 제가 통화를 해서 확인했던 적이 있었어요. 직접 확인했더니 자기는 크리스만이 그렇게 결정되는지도 몰랐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처럼. 그로 인해서 발생된 축구협회의 예산상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 첫째,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사회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준 기자의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사회의 그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대한체육회의 하나의 하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에 감사하는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기록이 될 텐데요. 정부가 투명하게 감사를 해서 축구협회의 이런 독선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의 역사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축구협회에서 의견이 다르면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제가 재반론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한축구협회는 체육부 차관 출신이시죠, 그죠? 그 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정배 상근 부회장이 계시잖아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토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입장을 개진합니다. 축구에 대해서 축구인의 범위를 꼭 축구를 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저는 축구인이라는 범위를 확장해서 늘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축구협회는 정몽규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몇 차례 얘기를 하지만 축구라는 산업은 축구협회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공기능의 스포츠 단체라는 겁니다. 그 단체의 행정이 투명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과정에 흠결이 있고 그리고 인사 부분 한국 대표팀의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이것이 투명하지 않고 특혜를 주거나 이랬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스포츠는 공정한 룰을 갖고 하는 게임 아닙니까? 공정성이 실종됐을 때는 그 스포츠는 죽는 거예요. 이번 축구협회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온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온 국민이 귀를 열고 아마 정부가 하는 감사에 이목을 집중시킬 거로 저는 봅니다. 네. 한국 축구에 대한 정말
고언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협회에서 어떤 또 해명을 하는지 또 그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한준TV에서 이제 신문선 위원과 함께 계속해서 한국 축구의 상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한준TV는 계속해서 한국 축구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건강한 재원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준TV의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